자, 법 문화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법 문화. 자, 법 문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대륙법계라는 문화예요. 대륙법계. 로마법을 계승한 대륙법계. 그 다음에 영미법계. 자, 이해합시다. 대륙법계는 자, 중심 국가들이 주된 국가들이 뭐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히 독일, 프랑스. 우리도 대륙법계입니다. 우리 뭐 한국. 그 다음에 당연히 영미법계니까 어디겠어요? 영국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죠. 이게 이제 영미법계야. 영국과 미국의 법 체계다. 그래서 영미법계. 대륙법계는 저쪽 유럽 대륙 쪽. 그래서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 그다음 이 독일법을 계승한 한국. 엄청나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대륙법계의 성격이 뭐냐? 성문법 중심이에요. 성문법. 실정법이 성문법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성문법이 뭐야? 문서로 된 형식이란 얘기죠. 법전, 조문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불문법 중심이죠. 불문법. 그래서 불문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 있어요? 불문법 중심이고 불문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이제 판례법.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법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유사한 판례를 찾아보는 거야. 아, 이것도 비슷한데 징역 3년인데 얘보다 조금 세네? 그럼 징역 3년 6개월 해야겠다. 판례를 보고. 판례가 하나의 법원이 된단 말이야. 법원. 그 법원, 지방법원 그 법원이 아니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판례법. 그 다음에 뭐 관습법. 그러니까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은 어떤 조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 그렇게 안 하면 그에 대한 뭐 처벌이 가해진다거나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고 알고 있어. 그게 바로 관습법이란 말이야.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 사물의 본성, 이성에 근거해서 당연하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참 조리 있게 얘기해. 조리 있게 얘기해. 그러니까 올바르고, 그죠?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 조리가 그 조리예요. 조리 있게 조리가 그 조리. 사물의 본성,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판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조리란 말이야, 조리.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법도 있지만 어떤 판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관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없을 수 있잖아요. 판례가 이해에 관련된 판례가 전혀 없어요. 이에 대한 관습도 없어요. 그러면 재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판의 공백을 맺기 위해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조리입니다. 그러면 성문법 중심이라고 해서 성문법이 전혀 불문법이 없고 불문법 국가라 해서 성문법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도 뭐 우리가 이제 그 민법상 아니면 과적법상의 어떤 일부 내용 등은 주마다 다르지만 뭐 그 성문화된 법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독일과 프랑스도 일부 이런 불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도 민법에 없으면 뭐에 의한데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나오잖아. 우리는 판례법을 인정을 하지 않지만 관습법과 조리는 법전에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이 뭐가 이제 성문법 중심이냐 불문법 중심이냐 이거지 전혀 쓰지 않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서로 결합하는. 왜냐하면 보충적인 어떤 효력을 통해서 메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대륙법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장점. 일단 조문, 법전 이런 문서화된 형식이기 때문에 뭐예요? 체계성이 있잖아요. 체계적이잖아.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명확하잖아. 딱 나와 있으니까 명확성. 그 다음에 그래서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안정성. 자, 그런데
영미법계의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탄력적이죠? 탄력적이요. 해석을 위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이건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이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적응이 빠르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떤 글에 대한 판례. 왜냐하면 판례가 바뀌면 법이 바뀌는 거야. 판례가 바뀌면 법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그 판례가 어떤 판례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대법원 판례가 연방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 그러면 법이 바뀌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법이 바뀐 거야. 그러면 판례가 바뀌면서 바로 법이 바뀐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여기서는 법이 안 바뀌면 사회관은 변했는데 법이 안 바뀌었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으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응이 빠르지 않죠? 근데 그게 법이 쉽게 바뀌냔 말이야. 사람들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죠. 하다가 인식하잖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되면 이때 이제 뭘 하는 거야? 법을 제정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법을 제정하기 쉽냐고. 어디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내서 아니면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어떤 공청회도 할 것이고 아니면 판단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법안을 만들면 또 이제 법사위에다가 내면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해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 가고 해가지고 본회의에 가고 해서 의회에서 의회에서 확정되고 본회의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가서 딱 공포하면서 법이 제정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바로 만들어지는 게 미국 같은 경우 판례법 같은 경우 판례가 딱 만들어지면 끝난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 그런데 여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사회가 변했구나라고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공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왜 떨어져? 명확하지만 조문 들어서 명확하게 만들었지만 모든 행위를 다 구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을 살해한 자지 사람을 칼로 찌른 자는 몇 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인 자는 몇 년, 3대 때려서 죽인 자, 4대 때려서 죽인 자, 500대 때려서 죽인 자, 옆을 때려서 죽인 자, 앞으로 때려서 죽인 자 이거 다 언제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유연성과 그 다음에 탄력성이 떨어지겠죠. 탄력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적응이 늦다 말이에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의 장점은 여기에서의 단점이죠. 영미법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체계성, 그 다음에 명확성, 그 다음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안정성. 이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문, 하여튼 법전의 형식으로, 문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게 바로 이제 영미법계와 그 다음에 대륙법계의 장단점이었어요. 장단점.